김용남의 과거 일이 계속 나오는데 의원 시절에 갑질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할 때 성범죄 관련 뭐 이거 뭐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을 선임한 그런 경력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공정의 문제하고 걸려요. 민주당에서 김용남을 공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 단일화 이슈 그 저기 평택을 짚고 넘어가야죠. 여기 5명이잖아요. 그 진보 진영에서 어쨌든 이제 김용남 민주당 후보, 그리고 조국 혁신당 후보, 김재현 진보당 후보,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 황교안 자유와 혁신 대표. 그 어느 진영 단일화가 그나마 불씨가 살아 있을까요? 여기도 단일화 안 될 것 같기도 하죠. 보수는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대선 때도 황교안 후보가 나왔다가 그 마지막에 양보 비슷하게 했고 지금도 뭐 거의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 단 지금 조국 그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김재현 후보가 방정식이 복잡해요. 사실은 그 민주당 후보하고 김재현 후보가 울산과 연계해서 단일화를 생각을 하고 거기를 나갔는데 조국 후보가 그리 출마를 하면서 복잡한 상황이 돼서 결국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고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지금 김용남에 대한 파묘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김용남의 과거 일이 계속 나오는데 무슨 뭐 의원 시절에 갑질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 할 때 내가 입으로 다 말하기도 어려운 성범죄 관련 뭐 이거 저거 뭐 해서 좀 그 별로 좋지 않은 사건을 선임한 그런 경력들이 쭉 나왔어요. 근데 이건 또 공정의 문제하고 걸려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북구청장 이승훈 후보가 3번의 경선을 거쳐서 확정이 됐는데 결국은 공천이 취소됐어요. 그것도 아동 성범죄 관련 변호 때문에 그랬거든요. 오래전 걸로. 그것도 오래전인데 이것을 견져 본다면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민주당의 판단이 과연 공정할 거냐 말 거냐 이게 또 걸려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세종시에 공천했던 후보가 있었는데 없어졌죠. 그 후보를 그러니까 입후보한 이후에 공천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김종민 새미래 민주당이 당선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지금 평택을 재보궐선거가 결국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이 김용남의 문제를 전국 선거의 영향이나 이런 걸 판단을 해서 어떤 판단할지 모르겠으나 단일화로 끌고 가기보다는 뭐 그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그럼 싶어요. 민주당에서 김용남을 공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여론의 그 공개화됐잖아요. 그다음에 그게 공정의 문제가 되고 지금 그 이른바 무릎을 찼다라는 조인트를 깠다. 유튜브니까 막 얘기해도 되나? 이것도 하나 올려줘야지. 그 김용남 의원 시절에 보좌관을 조인트 깠다는 지금 보도가 그런 이제 11년 전에 보도가 나오고 사실은 뭐 보도되지 않는 이런저런 그 갑질 논란이 많아요. 그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국회의원 출신 중에. 저는 일단은 오늘 약간 그 보도가 나오고 나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그리고 나서 김용남 후보가 오늘 라디오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하기를 과장된 게 많다. 그러니까 절대 사과를 하시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자기가 그때 뭐 하여튼 의욕적인 그 하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그 영상을 제대로 안 챙겨 와서 보좌진이 그래서 뭐 화를 낸 건 맞는 것 같다. 하지만 그 인터뷰 자체가 과장됐다. 그리고 뭔가 사과 표현을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그 파묘해서 뭐 후보 취소까지는 저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이승훈 동대문구청장, 강북구청장 공천 취소는 금액락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민주당 속사정을 좀 겪어봐서 아는데 국민의당 출신에 대한 그런 그 멸시가 있어요. 여전한 김관영 자른 것도 똑같아. 주홍글 씨가 있는 거죠. 당연하죠. 김정은 총재랑 우리가 왜 나왔겠어? 거기는 못 견뎌요. 그놈들은 그 사람들은 이게 국민의당 갔던 놈들이다 하면요 돌아와도요 그냥 낙인 찍어서 그렇게 됩니다. 그 김관영 지사 자르고 이혼택이라는
우리 같이 정치를 잘 아는 사람도 처음 들어본 그 사람 후보를 만드는 게 다 그런 이유고 이승훈 같은 경우 얼마나 고생했어요. 국민의당 갔다 다시 돌아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패널로 방송 패널 열심히 나와서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민주당 패널 들었는데 결국 저렇게 자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용남하고 좀 달라 그건. 그건 국민의당에 대한 민주당의 오래된 그 차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지금 민주당으로 간 국민의당 출신들 빨리 나오세요. 거기 살 길이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까지 아닐 것 같은데 단일화는 안 될 것 같아요. 김용남하고 김재현, 김용남하고 조국은 단일화는 안 된다. 그러나 제가 볼 때 단일화 안 됐을 때 세 명이 계속 각자 끝까지 완주를 하면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어부지리는 아까 말씀하신 유희동 후보다. 왜냐하면 유희동 후보가 일정 정도 자기 지지율이 있고 네. 황교안 후보가 있는데 황교안 후보는 단일화라기보다는 뭐냐면 저는 이제 이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애국심에 의한 단일화를 할 수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애국심이 있는 진정성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정치 노선을 제가 절대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 그 자체는 정말 진정성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애국심의 차원에서 민주당 후보나 진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겠다라고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이제 그 국민의당 출신들 빨리 들어오라고 하셨는데 그 박지원 대표는 그래도 어쨌든 잘 계시죠. 물론 그러니까 부장 국회의장 선거 안 되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네. 다 주원구 씨가 있어요. 네. 아니 그분은 한 번 더 한다고 그러더라고. 한 번 더 해서 한 번 더 출마하신다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조국 자신과 당의 미래를 생각해 보라면서 김용남 후보에게 양보를 하면 미래를 얻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네. 그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했는데 결국 단일화가 잘 안 되면 그 지지율 상황 보면서 조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결과지를 받기 전에 네. 본인이 용퇴나 아니면 뭐 그 양보를 하면서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서 나는 접겠다 하고 결국은 이제 그 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는 이런 구도가 되지 않겠냐는 예측을 해보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지금 박지원 의원이 한 건데 그렇죠. 네. 이 박지원 의원의 얘기는 김용남 그 변호사 그 파묘나 네. 그다음에 그 갑질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지금 이게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 회자되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러 방송에서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네. 내가 보면 민주당의 공정성이나 특히 국회의원 갑질로 장관이 안 됐잖아요. 이해운 장관이 그렇죠. 안 됐잖아요. 네. 그다음에 강선우도 안 됐잖아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녹록지 민감한 않아요. 문제죠. 네.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글쎄요. 그 박지원 의원의 예측이나 그 권고가 전혀 빗나갈 상황으로 보여요 지금. 뭐 어찌됐든 우리는 유희동 후보가 되면 돼요. 저는 그래서 유희동은 제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우리 당 사람이고 제가 그래서 평택을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네. 부산도 한번 가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갈지 모르겠어요.